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저는요, 세계 원전 시장의 르네상스가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원전 시장의 르네상스가 열릴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장주가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가지 SMR 기업들 혹은 변압기 기업들, 전력 인프라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물론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지만 일단 원전 시장만 봤을 때 혹은 가스터빈 시장만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성장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체코 원전과의 계약이 이제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보고 있고 높은 확률로 체코와의 원전 계약은 성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현재 체코와의 그런 원전에 대한 계약을 기다리면서 사실 이 매도세와 그리고 매수세가 굉장히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작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돌파를 하려고 하면은 다시 내리고 이탈하려고 하면 다시 올려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는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두 개 계좌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비중도 꽤나 큰 비중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계좌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의 계좌는 약간의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를 하다가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금 이제 비중을 채워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멤버분들께 제 실시간 내역을 다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멤버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오늘 같은 경우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어요. 저는 이 체코와의 그런 원전에 대한 성사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단 만약에 이 체코와의 원전 계약이 성사가 될 경우 사실은 뭐 미국 기업이 성사를 한다던가 한국 기업이 성사를 하든지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 기기 그러니까 원전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기자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국가가 수주를 맺든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 기기는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에서 거의 독점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에 따라서 체코와의 원전 수주를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약 8.5조 원 정도의 계약액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건 연평균 거의 8천억에 달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꽤나 큰 비중의 그런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약 17조 정도 됩니다. 여기 8.5조 원이 추가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체코에 대한 원전 성사를 따낼 경우에는 사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이 체코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 시장이던가 중동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교두보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피크아웃이 아니라 첫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 성사가 나오면서 이런 세론이 나온다고 할지언정 저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SMR에서도 뭐 매년 2기, 2기 이상씩의 그런 수주를 받고 있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특히나 SMR 시장, 소형원전 시장은 아직도 개화조차 안 했어요. 상용화조차 안 된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산업인 것은 맞고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소형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소형원전에서도 핵심적인 기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러시 당시에 곡괭이와 청바지를 팔므로써 가장 큰 부자가 탄생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원전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핵심적인 기자재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해줌으로써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결국에는 원전뿐만 아니라 무탄소 혹은 저탄소와 관련된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기업으로의 그런 진출이 올해부터 가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대형 원전, 그리고 소형 원전, 수소, 해상풍력, 가스터빈 이런 쪽으로도 꾸준하게 진출하고 있고 이미 뭐 글로벌 개발사, 글로벌적으로 꽤나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탈바꿈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럽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시발점이 올해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빠르면 일주일 내에 시작될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부터는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동이라던가 혹은 미국 혹은 유럽 결국에는 원전 시장에 대해서는 이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거의 전 세계적인 시장에 진출에 대한 교두보를 놓고 있는 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왜냐하면 주기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글로벌에 몇 개 없어요. 그래봤자 뭐 롤스로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에는 이 시장을 거의 양분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은 체코 시장만 8.5조 원 규모입니다. 수주받을 수 있는 물량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받을 수 있는 8.5조 원 물량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뭐 루마니아라던가 슬로바키아라던가 혹은 중동 시장이라던가 여타 유럽 시장, 미국 시장을 다 합쳤을 때는 그 시장의 규모가 결코 작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동 지역에서도 화력발전소를 이미 뭐 사우디라던가 카타르로부터 수주를 받고 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대형 원전이라던가 SMR 쪽에서 역시나 수주를 받고 있고요.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수주를 받으면서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잘하면 잘할수록 자연스럽게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나 잘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SG에너지가 수주를 받는다고 했죠. 여기에 들어가는 주기기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생산을 하고 있고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에 따라서 결국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도 꽤나 큰 폭의 위치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체코 원전 시장을 필두로 해서 글로벌 원전과 가스터빈 사업의 확장을 이미 뭐 추진을 하고 있고요. 체코 같은 경우는 3월에 이제 계약이 체결될 것 예상되고 있는데 밀려봤자 4월 초중순 내에 저는 계약이 완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뭐 체코라던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라던가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뭐 불가리아, 유럽 시장, 미국 시장 이런 거의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혹은 친중 친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전뿐만 아니라 가스텀이라던가 해상풍력이라던가 수소라던가 이런 쪽에도 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라던가 루마니아, 폴란드 원전 이런 쪽들 같은 경우도 뭐 꾸준하게 계약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에는 빵빵빵 터뜨릴 수 있는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서서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거의 대부분의 그런 계약 상황이 완료가 된 상황에서 이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 발표만 좀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죠.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일주일 내에 늦어도 한 3, 4주 내에는 발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높은 확률로 우리 한국 팀의 팀 코리아가 따낼 것이다. 물론 따내지 못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기기는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수혜가 될 것이고 물론 팀 코리아가 따내게 되면 더 좋은 그런 내러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중동 시장 같은 경우도 이미 뭐 사우디로부터 2.2조 원 정도의 수주를 받았고 나머지 국가들 합쳐서 한 3조 이상의 수주를 받고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특히 원자뿐만 아니라 LNG 터빈이라던가 혹은 가스 화력발전소 이런 쪽에 대한 주기기를 역시나 납품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적으로 에너지의 생산량 그 수요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AI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전기차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자율주행, UAM, 메타버스 같은 필수적인 4차 산업이 진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더 많이 수요량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생산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이 곡괭이와 청바지를 파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가 두산 스코다 파워라고 있는데 이 체코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체코 입장에서는 두산 스코다 파워의 그런 주기기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코 입장에서도 현지화에 대한 그런 강력한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수주를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건설을 하고 시공을 하고 건설할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나 혹은 팀 코리아 같은 해외 기업들로부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현지화를 꽤나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외에 그 안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두산 스코다 파워고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죠. 따라서 두산 스코다 파워의 그런 존재 자체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꽤나 큰 폭의 수혜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체코 시장이 원전 시장이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걷히게 되면서 한
일주 내에서 한 4주 정도 그 사이 내에는 이제 발표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두산 엔엘비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풍력 발전에서는 국내에서 뭐 유일하죠. 국내에서 대형 이제 블레이드를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 혹은 대형 원전, 소형 원전, 가스 발전, 복합 발전소,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쪽에서 주기기 쪽에서는, 핵심 기자재 쪽에서는 두산 엔엘비티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뭐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변압기의 슈퍼사이클을 보면서 전력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도 필요하고 화력발전소도 필요하고 심지어 LNG 가스 플랜트도 필요한 이 시점에서는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장기간 좀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미 뭐 빅테크 같은 경우, 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같은 경우는 이미 SMR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본인들의 데이터 센터를 세울 때, 본인들이 AI 추론을 해올 때, 본인이 AI 학습을 할 때에는 결국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24시간 동안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부지에서도 꽤나 효율적으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소형 원전을 이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성장성은 앞으로 한 5년 내에 나타날 것이고, 5년 내에 두산 엔엘비티가 역시나 핵심적인 기자재들을 이제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는 장기간 수혜를 나타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할 수 있고, 특히나 소형화되어 있고, 무엇보다 탄소 중립이 가능한 그런 에너지 원이다 보니까 소형 원전에 대한 관심은 저는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증설을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SMR 전용 생산량의 구축을 이미 했어요. 연간 20기 이상 생산체제를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업이 두산 엔엘비티라는 것이고,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원전의 주기기 생산 능력이 이미 뭐 글로벌 탑급의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글로벌 네트워크, 뉴스케일, 엑스에너지 이런 기업들과도 이미 뭐 선도적인 계약을 따낸 그런 이력이 있는 기업인 만큼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저는 뭐 이미 국내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도 소형 원전 혹은 원전에 대한 그런 세태기를 걷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 시장에 완벽하게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한국도 더 이상은 반대의 길을 가기에는 꽤나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도 이제는 탈원전을 계속적으로 고집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럴 수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미 한국은 신재생 에너지와 잘 맞지 않다는 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억지로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을 하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원전을 더 이상은 쇠퇴시킬 수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세계 최대의 SMR 전용 공장을 이미 준공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따라서 62대의 SMR 모듈의 수주를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상용화조차 안 됐는데 이미 60대 이상의 SMR 모듈 수주를 달성을 했어요. 이에 따라서 장기간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은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경쟁사로는 프랑스, 미국이 있는데 이쪽은 이미 생산 체계가 거의 악화가 되고 있어요. 상당히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납기일 정도 맞추지 못하는 그런 경쟁력을 이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워낙에 떨어진다. 그리고 한국의 이런 강력한 경쟁력은 결국에는 두산 엔엘비티의 주기기 생산 능력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여기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SMR 시장의 개척자이자 리더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이쪽을 꾸준하게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SMR 시장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체코와의 그런 결과가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만 아무리 그러더라도 정치적인 리스크가 걷히는 그 시점, 대략 빠르면 일주일 내에, 늦어도 3, 4주 내에는 발표가 될 것이고, 높은 확률로 두산 엔엘비티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SMR 시장이라던가 혹은 대형 원전 시장,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과 미국 시장, LNG 플랜트 시장이라던가 해상풍력까지 국내 유일로 대형 블레이드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인 만큼 이쪽도 꾸준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에너지 대전환기에서 곡괭이와 청바지를 파는
기업으로서의 그런 수혜 정도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산 에너비티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 역시나 꽤나 큰 비중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